하루에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몸에 좋다는 이 단순한 상식이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때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제게 연락을 주신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하루에 물을 2리터씩 억지로 마셔요. 그런데도 다리는 붓고 소변도 너무 자주 봐서 불편해요. 이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물을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라. 하루 2리터는 기본이다 같은 말이 권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며 갈증을 느끼는 감각마저 무뎌지기 시작하죠. 즉, 예전에는 괜찮았던 물 습관이 지금은 오히려 몸을 해치는 잘못된 루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물 한 컵을 들이켰다가 혈압이 갑자기 출렁이거나 잠들기 직전 마신 물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수면의 질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콩팥입니다. 물을 잘못 마시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더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평소 부종이 잦거나 밤중 소변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소변색이 자주 변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칫 평범한 습관 하나가 내 신장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물 습관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 들수록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가?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물 한 잔도 나이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화로 인해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의 필터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때 과도하게 많은 물을 섭취하면 신장은 무리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능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물을 마시면 적절히 저장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 능력이 약해져 수분을 금방 배출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몸에 머물 시간이 적고 필요한 수분은 채워지지 못한 채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갈증 감각이 무뎌집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몸에서 목말라는 신호 자체를 잘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자각을 못하고 반대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나는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물을 마시면 오히려 다리가 붓는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수분 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나 심장 기능에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콩팥이 손상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가 65세 이상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잔의 물이라는 조언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고혈압, 당뇨, 신부전, 부종 등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많이 마시는 물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노화된 신장은 쉽게 지치고 잘못된 물 습관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공식의 물음표를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에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하고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언제 마셔야 하고 어떤 시간대는 피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는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타이밍에 따라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시간과 상황을 고려한 똑똑한 수분 섭취가 핵심입니다. 먼저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평균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와 위장 자극으로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 찬물 섭취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40도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150에서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못하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후 30분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분 섭취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이 야간뇨, 수면장애, 낙상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은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어두운 환경에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사고는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중 또는 외출 중 수분 보충법입니다. 여름철이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탈수가 우려되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나기 전부터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되고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저나트륨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컵으로 3분의 1잔 혹은 소량을 입에 머금고 넘기는 시기, 찔끔찔끔 마시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 복용 전후 수분 섭취입니다. 약을 삼킬 때 물 없이 넘기거나 너무 적은 양의 물로 복용하는 경우 식도염, 약물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뇨제,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인 분이 과하게 수분을 보충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마다 권장되는 수분량과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모호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후 물 섭취 시간과 양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침엔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전후 30분 간격, 저녁 7시 이후 금지, 운동 전후엔 찔끔찔끔 수분 보충, 약 복용 시 정확한 물 양과 시간 준수. 물은 타이밍을 잘 지키면 최고의 약이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물도 독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딱 맞는 하루 수분 섭취량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시니어의 몸에 맞는 물의 양은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챙겨 마시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이 공식에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둔해집니다. 특히 콩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몸 여기저기에 쌓입니다. 그 결과 발이 붓거나 숨이 차고 심한 경우엔 심장에 부담이 가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에서는 수분이 줄어드니 물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뇌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못 느껴도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마셔야지 하고 무리해서 물을 마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과잉 상태가 되기 쉬워집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시니어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1에서 1.5리터 사이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범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심장질환, 콩팥질환 또는 부종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한 뒤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반 컵, 식사 전후로 반 컵, 오후 간식 타임에 반 컵, 잠들기 전에 한 모금 정도. 이렇게 쪼개서 마시는 게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숨은 수분도 기억하셔야 해요. 음식 속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국, 찌개, 과일, 채소 등은 수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만약 국을 자주 드시거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신다면 물을 따로 1.5리터까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과 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간혹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나는 커피도 하루 2잔 마시고 국물도 많이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 보충보다는 오히려 배출을 유도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피할 필요는 없지만 카페인이 든 음료는 물로 계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뇨 작용이 강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물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진하고 노란빛이 강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맑고 거의 무색에 가까울 정도라면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연한 레몬빛입니다.
자신의 소변색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수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하루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세요. 물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진짜 문제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붓고 답답해요. 오히려 물을 줄였더니 더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이럴 땐 물 때문이 아니라 몸속 기능에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시니어분들의 건강에서 수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은 몸 안 모든 장기와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능 저하가 물의 흡수나 배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콩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물을 아무리 적당히 마셔도 몸 안에 고여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심장 기능도 중요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 물이 발이나 복부에 고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흔히 물이 차서 붓는다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이건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심장이 그 물을 밀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간 기능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단백질 합성이 줄고 알부민 수치가 낮아져 체내 수분이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흔히 복수가 차거나 얼굴과 눈 아래가 붓는 증상이 이와 관련 있습니다. 이때도 물을 줄이는 것보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자꾸 소변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역시 몸의 조절 능력 이상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밤에 물을 마시는 걸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몸 안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정답은 줄이기보다 균형 잡기입니다. 단순히 붓는다고 무작정 물을 줄이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 어지럼증, 탈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한 번의 탈수로도 쉽게 쓰러지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최근 혈액 검사 결과 확인. 크레아티닌, EGFR, 알부민, 전해질 수치 확인.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경계 수치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심부전 여부 체크.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눕자마자 호흡이 어려우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밤중 소변 2회 이상이면 의심 필요. 야간뇨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조절 이상이나 심부전, 당뇨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숨은 수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 찌개, 과일, 수분 많은 채소에서 나오는 물의 양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오이 1개, 수박 한 조각만으로도 200에서 300ml의 수분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품을 자주 드신다면 따로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야 몸의 균형이 맞습니다. 이처럼 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몸의 기능이 문제인데도 물을 탓하거나 물을 무작정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다루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시니어의 몸은 예민합니다. 단순한 물 한 잔도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빠지는지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물보다 먼저 몸 안의 시스템, 특히 콩팥과 심장,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65세 이상,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물 습관 5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은 단순히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일반적인 음수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바꿔야 할 물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부터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한 잔을 벌컥 들이킵니다. 그런데 이 습관, 기립성 저혈압, 속쓰림, 복부 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수분을 잃고 체온도 낮아진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위장과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혈압이 떨어지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 한 컵,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몸을 천천히 가동시키는 데 좋습니다. 식사 직후 벌컥벌컥, 식전 30분, 식후 30분 기억하세요. 물은 식사와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나 중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가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위액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 도중 물 섭취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30분 후에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으면서 목 막히면 어쩌죠? 하시는 분들께는 음식 자체를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국물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약 복용 시 아무 물이나 찬물, 주스, 커피는 금물입니다. 혈압약, 혈당약, 진통제, 약을 매일 드시는 시니어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약을 삼킬 수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물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찬물은 위장 운동을 둔화시켜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주스나 커피는 약과 반응해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지근한 생수 한 컵약 200ml입니다. 약에 따라서는 식후 복용 여부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밤에 물 안 마시면 탈수 걱정? 야간뇨 있는 분은 제한하세요. 밤에 물을 줄이면 탈수 온다는 이야기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 때문이 아니라 노화된 콩팥 기능 또는 항이뇨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한두 모금만 천천히 드세요. 야간뇨가 잦은 분은 특히 이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개선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채우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낮에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밤에 보충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물보다 중요한 숨은 수분도 잊지 마세요. 시니어 분들은 의외로 물은 많이 안 마시는데도 자꾸 붓는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국, 찌개, 과일, 수분 많은 반찬에서 들어오는 숨은 수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 한 그릇 200ml, 오이 한 개 100ml, 수박 한 조각 150ml. 하루 3끼 식사에 국이 포함되고 과일도 섭취하면 별도로 마시지 않아도 1리터가 넘는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량을 조절할 때는 단순히 물병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루 전체 식단을 기준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시작. 식사와는 시간 차 두기.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생수와 함께. 밤에는 소량만, 낮에 충분히.
국과일 반찬 속 수분도 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물과의 관계를 내 몸에 맞게 새로 시작해 보세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물처럼 조용히 당신을 지키는 습관 하나. 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말보다 더 정직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면서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흘러가죠. 그래서일까요? 너무 흔한 존재라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물을 단순히 양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몸의 기능은 서서히 변하고 신호는 늦게 오기 때문에 마셨는데도 탈수, 조금 마셨는데도 붓기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 습관, 처음엔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청년의 속도가 아닌 지금 습관 하나하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을 뜨겁게 데워 마시는 어머니, 밥 먹기 전 물 한 모금으로 속을 달래던 아버지,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할머니. 그 모습들 안엔 단순한 음수 습관이 아니라 생활의 패턴과 인생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조금만 다듬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부드럽고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모르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약은 반드시 식후에 미지근한 물로, 밤에는 마시지 말고 낮에 채우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나는 물 잘 안 마셔도 멀쩡해라며 예전 방식만 고수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그분의 습관을 바꿔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부모님께 공유하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 삶도 물처럼 조용히 흐르되 깊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